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8일 토요일 8시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좀 해볼 얘기는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수급의 정의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자면 이거죠. 말이 길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이것이 수급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개인이 2월 8일 토요일 날 개인이 코스피를 3,916억 샀다. 이게 수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시의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나 아니면 어디 뭐 언론사 헤드라인 이런 걸 보면 항상 그게 나옵니다. 뭐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몇 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뭐 코스피가 박살났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헤드라인이죠, 그죠? 그만큼 이 수급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맨날 시황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시황 영상에서 수급을 언급하던가요? 잘 언급하지 않죠. 제가 수급을 언급했던 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최근입니다. 최근 요 며칠 전에 2월 3일 날 좀 수급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요 날. 그러니까 저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지난 건 소용없고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수급이란 지표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수급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수급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냐, 왜 수급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얘기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데이터란 말이죠. 만들기 굉장히 쉬운 데이터다. 자,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는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게 표지만 다른 거죠. 개인이 소유한 돈이냐, 외국인이 소유한 돈이냐, 기관이 소유한 돈이냐. 이거 표지 바꾸는 거 일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예시는 이거죠. 자, 우리 작전 세력이라 칩시다. 제가 작전 세력이라 치면, 자,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외국인 순매수하면 눈이 뒤집히게 좋아하니까 우리 이번에 작전하는데 외국인들, 아니 저기 개인 여러분들 좀 꼬시기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줘야겠다. 야, 누구야, 가가지고 외국인 계좌로 네가 이 주식 매수 주문 좀 넣어줘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 있죠. 이겁니다. 영화에서나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어차피 개인 돈인데 기관이 대신 굴려서 해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럼 개인 돈이 기관 수급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일부 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기관이 개인 계좌를 빌려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력이 개인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외국인 계좌를 빌려서 외국인 계좌로 순매수를 찍기도 하고 별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수급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쉽다라는 거. 근데 이 그냥 조작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 게요. 이 왜냐면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 자, 갑자기 뭔 고정관념이냐면은 우리 주식 믿음이 그게 있죠. 외국인이 사면 좋다, 기관이 사면 좋다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을 사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죠. 이 믿음이 아까 얘기한 그런 조작의 가능성과 더해지면 이거는 사실상 그죠? 이건 사실상 수급이란 데이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의미가 있을 때는 영상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365일 중에서 거래일수로 따지면 훨씬 적겠지만 대충 편안하게 1년 365일 놓고 보면 솔직히 1년에 한 300일 이상은 이 수급이란 데이터가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사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는 강력한 종교와 같은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수급이라는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이 되어 간다. 그 조작돼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바로 이거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처벌받아야 될 거지만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일일이 다 처벌이 되겠습니까? 그죠? 아름아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어쨌든 굉장히 손때가 많이 묻은 데이터다. 이게 단순히 그 순수하게 진짜 수급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바닥에서 믿을 숫자는 지금 현재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가하고 거래량 이거 말고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믿을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있네. 상승하는 종목수 몇 개, 하락하는 종목수 몇 개, 이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현재가하고 거래량 말고는 전부 다 조작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심지어 거래량도 장난칠 수 있죠. 그쵸?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눈 뜨면 코베 가는 게 이 시장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을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그래서 영상에서 언급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녹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마침 저기 질문하는 리플이 달렸더라고요. 덕방이 해방촌님이 이런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한번 대충 볼게요. 길게 써 있는데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시면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이렇고 기관의 포지션이 이렇고 개인의 포지션이 이렇다. 참고로 여기서 보실 거는 이겁니다. 개인의 풋옵션 순매수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강하게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수급 차트에서 이 수급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폭락이 한번 오긴 올 것 같긴 한데 다음 주에. 근데 이 수급을 보면은 정말 묘하게 애매하다. 왜냐? 개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락이 오지 다음 주에 하락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 다음 주에 하락하면 개인들이 풋옵션 500억 매수한 거 전부 외국인과 기관이 토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하락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게 사실 이 메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써있죠. 개인들 풋옵션 500억 순매수에 대한 수익을 챙겨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사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 수급창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패닉입니다. 이미 끝났을 것 같아요. 개인들 여기서 500억치를 순매수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풋옵션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음봉 떨어진 요날입니다. 요날 가장 풋옵션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부분 개인들은 반토막 정도가 아니고 토막 정도가 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포기했거나 항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고요. 특히 2월 3일날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지수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개인들의 이 무리한 하방 베팅이 큰 상승을 불렀다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저도. 근데 어쨌든 벌써 제가 봤을 땐 이거 해결된 문제예요. 풋옵션 500억은 여기에 이제 뭐 풋옵션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수급이 딱히 찍히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건 죽은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풋옵션 500억에 이제 여기에 너무 그렇게 좀 얽매여서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최근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순매수한 거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의 투기적인 하방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지수 급락이 그만큼 무섭게 진행됐다.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와중에 한몫 잡으려는 투기적인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대부분 다 실패했다. 여기까지로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라면 개인들이 이렇게 풋옵션을 많이 순매수했다라는 거는 이 부근이 약간 진바닥 정도 좀 빠지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 안 빠질 겁니다. 빠지더라도 얼마 안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풋옵션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큰 기회라는 거. 이런 거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풋옵션 순매수 많이 만들어 놓은 자리는 보통
절대 잘 깨지지 않는 어떤 지지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굳이 이게 녹화를 하는 건데요. 이게 솔직히 글로도 표현하기 좀 어렵고 말로도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뭐 장이 빠져서 개인들 풋옵션 매수한 거 수익이 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그 손해를 충분히 메꿔먹을 수 있는 다른 수익원이 있냐? 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참 별 걱정을 다 해주십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옵션을 네이키드로 해서 개인들처럼 그렇게 순매수 투기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옵션을 해지 수단으로 주식은 이미 많이 갖고 있고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옵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일부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쪽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험료 낸 거다. 우리가 왜 자동차 보험료 뭐 한 달에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그거 낸 거다. 보험료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이 방송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이 반드시 돈 번다. 개인은 반드시 돈을 잃는다라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요. 요즘 잘하는 개인들도 많고요. 또 그리고 개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순매수 몇천억을 했는데 코스피가 1%씩 오르는 일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개인이 몇천억 사갖고 지수가 올랐는데 그게 과연 순수 개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오르고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거 개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답변을 좀 똑바로 잘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지난 수급에 너무 그렇게 뭐 얽매여 있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저거는 이제 옛날 일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 어쨌든 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시세 더 만들어 가면 됩니다. 물 타면 그만이에요. 물 타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그들 뭐 보시다시피 코스피 매수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코스피 뭐 4조 원씩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 몇 조 원 단위로 이렇게 매수합니다. 그 중에 옵션 조금이에요. 그 중에 옵션 조금. 옵션은 어디까지나 그들은 보험의 수단으로 한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옵션에서 뭐 돈 까먹는 거를 너무 걱정을 하지 말자. 사실 1년 365일 중에 솔직히 한 300일, 솔직히 한 뭐 250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까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보면은 수급만 놓고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짜잘짜잘한 데서는 많이 까여요.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 돈을 버냐면은 주로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을 다 털어먹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변곡 자리에서 개인들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크게 베팅하고,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콜옵션 몇천억씩 사고요. 이런 자리에서 개인들이 풋옵션을 몇천억씩 삽니다. 몇천억은 아니고 몇백억 단위로 사요. 몇백억 단위로 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평상시 이런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짜불짜불 개인한테 잃어주고요. 이런 자리에서 한 번에 다 회수해 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개인들은 조금씩 까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수급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좀 말이 좀 많이 꼬인 것 같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난 수급에 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자. 이 수급상 오르면 안 되는데, 수급상 오르면은 뭐 개인이 뭐 어떻게 되고, 떨어지면은 뭐 외국인이 손해를 보고, 그런 거는 솔직히 별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해본 경험상은요. 하여튼 충분한 답변이 좀 되었는지 좀 모르겠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십시오.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덕방의 해방촌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급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